자, 어린이를 위한 세계 법률 여행 찬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마지막인가요? 미안해.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65쪽에 존이라는 왕은 원래 약간 왕인데 돈을 좋아하고 일을 잘 못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는데, 그 존이 원래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그 서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는 딱히 반란을 안 일으켜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점점 사람들의 분노가 커져가지고 결국은 왕이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무력을 쓰지 않았는데, 이때 서명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력을 써가지고 서명을 안 하면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무력을 썼어서 무력 때문에 서명을 하고 무력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찬수 씨. 저는 그 왕이 마음대로 막 서명 안 하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막 하라고 하라고 해서 사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오찬진 씨.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사람들이 막 하라고 하면은 되게 짜증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해준 것 같습니다. 조시안 씨.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못 들어가지고. 아, 65쪽에 그 존이라는 왕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이 서명을 요구해서 갑자기 서명을 했는데 왜 서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 약간 나라의 일이니까 약간 어 자기는 약간 다른 나라한테 약간 트집을 안 잡히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 여기에다 서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가 말했던 존 왕이 이 책, 세계 법률 여행이라는 책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왕이야? 나쁜 의미. 나쁜 의미가 있는 왕이야? 아니, 그러면 나쁜 왕이 얼마나 많아, 세계에. 숱하게 많은데 왜 하필 존 왕 얘기가 나왔냐? 어, 영국 생강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에 약간 배경이 영국인데 음, 아 영국이래 배경이 유럽인데 영국 맞아. 약간 이 책의 약간 지역 배경이 약간 유럽, 영국 약간 이쪽인데 음. 그 이쪽에 나쁜 왕인 이 왕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때도 나쁜 왕 많았어. 자, 이 책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 법률 여행이잖아, 이 책이. 이 책하고 영국 존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요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을 찬수야 기억하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중학교 때 가면 세계사를 배워. 세계사에도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꼭 나와. 그 용어 알고 있어야 되고 정치사 아니면 인권운동의 역사 이런 의미에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을 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마그나 카르타가 뭐야?
음, 이거 그 종이 마그나 이름. 응? 종이 이름. 단지 종이 이름이 마그나 카르타야? 그거 법적 아니에요? 이름 아니고요. 종이 서명은 왕은 종이.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거지. 그렇지.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마그나 카르타. 보통 문서. 우리가 영국 대헌장이라고 해요. 영국 대헌장. 이 마그나 카르타가 지금 민준이가 말했던 대로 뭐야?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문서로서 아, 이른바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처음으로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그 출발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던 거야? 왕의 나라. 왕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야. 왕의 나라였던 그런 생각에서 왕이 마음대로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없게 되는 그 왕과 이런 시민들 사이에 뭐 약속으로서 이른바 영국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 원래 그 언어로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뭐야?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음, 왕이 음, 정치와 경제와 군사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데. 그렇지. 왕이 정치, 경제, 군사권을 독점할 수 없다. 즉 정치, 경제,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또 음,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걸 금지하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걸 금지. 사실 이게 제일 커. 이 세금 얘기가.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걸 금지했어. 세 번째가 왕에게 뺏긴 땅을 돌려받겠다. 왕에게 뺏긴 땅을 돌려 받는다. 요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 뭐에 경제에 관한 거야. 세금 마음대로 걷어가지 말라는 거야. 땅 마음대로 네가 찾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그런 경제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자 마그나 카르타가 여기 보면 39번째 구절이 또 중요하대. 어떤 구절이래? 음, 39번째 구절이 아, 자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명하대요. 너는 왜 그 자유를 나타내냐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야? 구체적 내용이 뭐야? 사람은 체포되거나 수감되거나 법의 보호를 못 받거나 추방되지 못한다. 만약 체포 또는 수감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자, 왕이라고 제가 거기까지 이 내용이 지금은 특별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것. 찬수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와서 찬수를 마음대로 체포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 찬수를 체포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 체포 영장을 아, 판사로부터 발부받아서 와야 돼. 어? 서로가 뭘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마음대로 와서 서로의 집을 뒤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갖고 제시한 다음에야 소론의 집을 수사할 수 있어. 응?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당연히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체포되거나 여러분들 집이 압수수색되거나 이것들이 불가능해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야. 시안이 너 죄 있게 생겼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죄인상이야. 왜 잡아갖고 뭐 하는 거야? 가서 뭐 잘생긴 게 죄인가요? 어 잘생긴 엄청난 죄하고 잡아다 패는 거야. 그냥 제법. 민주주의 집 들이닥쳐갖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다 수리로 다 조사하는 거야. 사실은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나가잖아? 그럼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냥 가방 다 뒤졌어. 그냥 경찰이 그냥 잡아갖고 그냥 막 사람 팼어 그냥. 선생님도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전에는 법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이 1215년이면 13세기에 13세기. 1215년이면 우리나라 무슨 시대인지 혹시 알아? 우리나라는 고려? 고려 시대 때야, 고려 시대 때. 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영국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왜 조낭이 이거에 서명을 했냐? 조낭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낭이 앞에서 보면 자꾸 전쟁하고 뭐 그러느라고 아니면 자기가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하느라고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참다 참다 못해갖고 이제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이거에 사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돈을 낼 수가 없다. 없다라고 하니 조낭이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야? 서명을 한 거야. 음, 만약 거기다 서명을 안 했더라면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심지어는 그 조낭을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 죽일 수도 있고. 몰아낼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 조낭이 중간에서 뭐 한 거야? 타협한 거야. 자, 여기서 이 책에도 이제 이 앞에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 영국의 사례 나오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 영국은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조금씩 조금씩 내놔. 즉 타협을 해, 타협.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 심지어는 지금도 영국은 뭐가 있어? 왕이 남아 있어. 아, 지금도 영국은 왕이 남아 있어서 왕이 이른바 상징적인 존재야. 실질적인 정치 권력은 왕에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형식적으로 왕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서 영국은 왕이 지금 존재해. 그걸 보고 입헌 군주국이라고 해. 군주가 있는데 입헌 헌법이 있어가지고 군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국가. 입헌 군주 국가야. 영국 같은 거. 반면 프랑스도 왕이 있었어. 근데 프랑스 왕은 끝까지 뭐 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버틴 거야. 하나도 안 내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죽었어.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루이 14세, 뭐야, 단두대에서 처형당해 죽었어. 거기는 혁명, 엎어버린 거야. 근데 영국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영국식 민주주의와 프랑스식 민주주의가 또 서로 뭐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들을 볼 수 있고 어쨌든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영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됐어? 음, 아니요. 68조? 아니잖아요. 아니지. 마그나 카르타라고 서명했는데 왕이 서명만 하고 세금 받더니 돈 받더니 그다음 뭐야 모른 체 한 거지 그냥 또 지멋대로 막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음번에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만들어진 게 뭐? 68조. 권리장지? 권리 장전을 어, 장전. 다시 이제 뭐야 맺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른바 영국식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등. 저 그, 하려고 한 질문이 음. 방금 저 얘기랑 똑같은데, 그 딸랑 하나 준비했어? 산수야? 네, 산수야 딸랑 하나 준비했을 때 다음부터는 네가 1등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네, 그리고 참 민준이하고 서로 잘못이야 이거 완전히. 민준이랑 서로가 애들한테 맨날 하나씩만 하는 거를 보이니까 애들이 하나만 해도 되는 줄 알고 다들 이렇게 맨날 하나만 하잖아. 민준이 서로 너희들이 길을 그렇게 잘못 들여가지고. 자, 하나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서 앞사람이
겹치면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아, 찬수야, 진짜요? 네, 좋은 것만 배워. 네. 3등. 저예요? 음, 네. 80에서 81쪽에 보면 그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람들이 그 뭐지? 평민들이 흰색 빵과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도중에 빵을 달라는 사람들한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약간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시 귀족들이 보기에 평민들이 그 빵을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고, 만약에 사람들이 빵을 먹는다고 했을 때 이건 당연히 귀족들하고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라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거 말고 다른 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준 씨. 제 생각에는 그 프랑스 그 국민들이 부드러운 빵을 먹고 싶었는데 그 부드러운 빵은 앙뚜아네트는 이제 귀족들만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뭔가 케이크도 부드러운 빵이니까 그냥 바게트 말고 그냥 케이크나 먹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서로야, 네, 진행하라고. 오찬수요. 저는 여기 맨 줄에 귀족들은 피고 부드러운 빵을 신의 선물로 여겨서 평민들은 못 먹고 케이크를 먹으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아니, 귀족들은 부드러운 빵을 신의 선물로 여겼으니까. 네, 오찬지님. 부드러운 빵이 신의 선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크는 부드러운 빵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게 섞였으니까 신의 선물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조시안 씨. 어, 빵이랑 약간 케이크랑 비슷하니까 약간 맛만 살짝 다르고 비슷하니까 약간 말장난친 거 아닐까요?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른바 무혈혁명,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프랑스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른바 여기 지금 말했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 부부가 다 이제 단두대에서 이렇게 처형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 16세하고 요 왕비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괴담으로 이렇게 퍼진 거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여야 되는데 그가 그를 죽인 거를 정당화하려면 그 사람이 그만큼 뭐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여진 것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쌤도.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요 부분에서 여러분 이 책이 서술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뭘 오해하게 좀 만들어 놨어. 근데 원래 이 의미는 좀 다른 의미야.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정도가 6.25 전쟁을 겪으셨어.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들은 전쟁을 안 겪으셨을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 연세가 대략 몇 세 정도 되는지 알아? 혹시 알아? 할아버지 연세가? 80.
80세 정도 되죠? 80세 정도 되시면 6.25 전쟁을 겪었을 수도 있겠네. 74세, 6.25 전쟁이 지금부터 74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80세 되면 한 6살 정도의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서로 할아버지 같은 경우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6.25 전쟁을 겪은 세대의 분이 손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갖고 쌀이 없어서 굶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지. 피자 시켜 먹지.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어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 집에 밥이 없으면 뭐 하면 돼? 하면 라면,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피자 시켜 먹어도 되고, 그렇잖아. 빵 사 먹어도 되잖아. 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야, 옛날에 쌀이 없어 굶었다라는 그 얘기가 요즘처럼 밥이 없어, 쌀밥이 없어 굶었다 이런 뜻이야? 아니요. 무슨 뜻이야? 먹을 게 없. 그냥 먹을 게 없었다. 먹을 게 없었다는 뜻이야.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힘들었다는 그런 뜻이란 얘기. 자,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6.25 전쟁 때 할아버지와 손자 얘기를. 왜 할아버지 그때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 피자 시켜 먹지 왜 굶었어? 라고 하는 손자의 얘기를 쌤이 지금 왜 할까? 그 귀족들은 먹을 게 많았으니까 평민들이 빵이 먹을 게 없다고 해도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리 앙뚜아네트 입장에서는 빵이 없으면 뭘 먹으면 된다고? 케이크.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왜? 그 사람은 가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일반 민중이 빵을 먹게 해달라. 빵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했던 것은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 너는 왜 그래? 어?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일반 민중들의 마음이 안 좋아.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어떤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가 이른바 왜 그 이 프랑스 루이 16세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 때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이 루이 16세가 아주 뭐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이 분노해서 세상을 뭐 했다는 거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야. 엎어. 자,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단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했어. 흰빵, 검은 빵, 뭐 이렇게 하면서 차별이 없는 어떤 그런 세상을 멸망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의 이야기는 이런 뭐 흰빵, 검은 빵이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무슨 그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가뭄이 많이 특히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많이 굶주린 어떤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루이 16세 이런 사람들 자꾸 전쟁이나 했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어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뭐였다 뒤엎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해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그 당시에 발표된 게 뭐? 인권 선언문. 그치, 인권 인권.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이 인권 선언문이 오늘날 민주주의 어떤 그런 기초가 된 것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이유가 영국 혁명은 사실 영국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좀 크거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그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야. 그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야, 우리도 뭐 하자 세상을 뒤바꾸자. 라는 어떤 그런 혁명의 그 수출, 혁명의 움직임이 컸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 있어. 뭐 음, 자유, 맛있는 바게트. 자유와 아, 아, 평등, 아, 아. 평등과 파괴. 박애. 자유, 평등, 박애에서 찬수, 찬진이 낯선 말이 뭐야? 네? 자유, 평등, 박애 중에서 낯선 말 있지 않아? 우리 잘 안 쓰는 말? 가게. 박애가 뭐야? 박애가. 몰라요. 박애가 뭘까? 사랑하는 거. 어,
박애주의라고 하거든요. 박이 이게 넓을 박, 넓을 박, 널리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유와 평등, 박애 이 세 가지가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고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 미국 국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미국 국기. 그 성조 그 주의 성조기. 개수. 성조기. 일본 국기는 일장기. 일장기. 중국 국기는 오성기. 오성기라 불러. 그러면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 새끼, 발음 잘해야 돼. 삼색기. 삼색기인데 무슨 색깔? 빨강색, 빨간색. 하얀색, 어? 아,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그 색깔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다? 자유와 평등, 자유와 그 박애. 박애, 평등하게. 파랑이 자유를 상징하고, 흰색이 평등을 상징하고, 빨간색이 박애를 상징하고, 그 자유평등 박애에서 요 삼색기가 있고, 유럽 나라들 중에 요 삼색을 이용한 국기가 많아. 삼색기 뭐 이렇게 방향만 달라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자유평등 박애 세상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영국 스타일과 프랑스 스타일이 그런 점에서 서로 달랐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4등. 사등. 찬지인가? 찬성? 찬 저예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쪽이야. 그, 그 UN 파트 때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같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한은 유엔 국가가 아닌데 왜 거기 그렇게 써져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 생각은 중간에 탈퇴한 것 같습니다. 뭐긴 다음에 찬스. 저도 탈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시안. 어, 약간, 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서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준. 과거에 같이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약간 탈퇴한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민준아, 네, 진짜 북한 유엔 가입국이 아니야? 유엔이요. 유엔 가입국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 네, 저요. 어. 아니면 어, 지금 찬진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어. 유엔, 응? 서로 북한 유엔 가입국이 아니야? 원래 아니라고도 알고 있어? 어, 저 몰라요. 시안이는 아니지 않지 않아요? 아니지 않잖아가 무슨 말이야? 맞. 선생님 물어보니까 맞는 것 찬진이가 유엔 같은데. 가입국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모른다고 했어? 뭐, 정확히 모르겠어서. 방금 그냥 찍은 거예요. 자, 찬진이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다른 사람들이 찬진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북한 유엔 가입국이 아니야? 북한 유엔 가입국 맞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나 최소한 야 그럼 북한 유엔 가입국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찬진이를 너무 이렇게 숭상한 나머지 찬진이가 설마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겠어? 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찬진이 마음이 너무 그 유리처럼 음, 그 약해서 우리가 또 찬진이 보고 네 말 틀려 그러면 찬진이가 막 울고 삐치고 이럴까 봐. 자, 찬수 찾아보니까 어때? 북한 유엔 탈퇴했어? 탈퇴 안 했어요. 지금도 탈국인데요. 근데 찬진이 편 들어준 거야 그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자, 유엔 가입국
맞습니다. 남북한 모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이 안 해? 아니요. 안 해. 북한이란 말 자체가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는 국가가 몇 개 있어? 우리 헌법상으로는 한 개. 네? 한 개밖에 없어.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다고 아예 헌법에 나와 있어. 다만 저 북한은 현재 북한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른바 실효적 지배, 실질적 지배를 못하고 있을 뿐이야. 음, 헌법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야. 반체제 집단일 뿐이야. 자, 반대로 북한은 나라 이름 북한이라 안 부르지. 걔들은 뭐라 불러? 북조선? 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지. 아, 조선민주주의. 그래서 걔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불러? 남조선. 남조선이라 불러. 걔들은 남조선,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 안 해. 이 한반도가 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야. 다만 이쪽 남쪽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실질 지배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뭐라고 했냐? 적대적 두 국가로를 얘기하고 있어. 이제 북한과 남한은 뭐다? 남남이다, 남남. 아예 다른 국가다.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뭐야? 두 개의 국가야.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네, 네. 어떤 나라? 중국은 북한하고도 국교를 맺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국교를 맺고 있는 거야. 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남한과 북한이 몇 개 나라니까. 2개. 두 개의 나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엔에도 옛날에 유엔에 남한, 대한민국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소련과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가입을 못했어, 우리가 유엔에. 북한이 가입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거부권 행사했어? 미국.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유엔 가입을 못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남북이 뭐 하기로 했어? 같이 하기로.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한 거야. 몇 년에? 몇 년에? 87조. 1991년이요. 1991년에 1991년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 국가야 지금도. 그래서 북한도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있고 뭐 남한도 뭐 연설하고 있고 해서 유엔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찬진이가 북한은 지금 가입국이 아니에요라고 한 거는 NPT라는 게 있는데 NPT는 뭐냐? 핵 확산 금지 조약이야. 뭐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기구가 있어. NPT. 자, 핵을 쏘면 안 되는 기간인가요? 뭐라고? 핵을 안 쏘는 기간인가요? 자, 핵 확산 금지 조약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핵폭탄을 만든 게 어느 나라야? 미국. 미국이 미국? 핵폭탄을 만들었단 말이야. 핵폭탄을 사용하기까지 했어.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짱 먹을 줄 알았어. 근데 미국이 핵폭탄을 만드니 부랴부랴 구소련, 지금 러시아지, 소련, 중국, 인도 등등 여러 나라에서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 근데 핵폭탄을 여러 나라가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요. 안 좋아해. 왜? 음, 왜 가장 안 세야 좋아할까? 되니까. 어? 자기가 가장 세야 되니까. 어. 나 혼자 총을 갖고 있어야 이 총이 유력이 있는 거지. 다 총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총의 유력이 없어. 없단 말이야. 또 두 번째, 다들 총을 갖고 있으면 사고 날 거 아니야. 총기 사고가. 어떤 놈이 다 같이 죽자 하고 핵폭탄 터뜨려 버리면 다 망하잖아. 그래서 야, 지구가 망하면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은 핵을 뭐해? 만들지 말. 갖지 말아라.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인정. 그 나머지 나라들은 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조약을 맺으라고 그랬어. 자기들은 갖고 남들은 못 갖게 한 거야. 자, 다른 나라들은 그 조약을
우리나라는 그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어.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했을까? 아니요. 왜 가입했을까? 미국 때문에. 가입 안 하면 핵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가입 안 한 나라들을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가입을 해야 돼. 가입해야지. 지금도 우리나라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하고 핵 만들 수 있어. 그런데 핵을 만드는 그 만드는 그 순간 미국이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뭐 한다는 거야?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것보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는 거야. 근데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했어. 그리고 핵을 만들었어. 왜? 세지려고. 세지려고. 세지려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북한은 언제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올지 겁먹고 있어. 언제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자기들 나라를 망하게 할 건지 겁먹고 있어. 자,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경제력 차이가 수십 배야, 수십 배. 그러니 그냥 정면 대결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뭐 할 수 없어? 이길 수.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 그래서 북한이 뭘 갖고 있는 거야? 핵 미사일?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를 북한을 뭐 하지 못할 거다? 남보지. 건들지 못할 거다. 우리가 건드는 순간 북한이 핵폭탄을 뭐 해버리면 발사. 터뜨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나쁜 놈은 한 명인데 경찰들은 수백 명이 있는데 그 나쁜 놈이 무슨 폭탄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야 와봐 오면 내가 이 폭탄 뭐 해버릴 거야? 쏘버릴 거야. 터뜨려 버릴 거야. 이러면 경찰들이 뭐해? 들어가서 그 애를 겁먹어요. 제압 못 한단 말이야. 그 폭탄 터지면 거기 주변 사람 다 죽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북한이 핵폭탄 들고 니들 나 뭐 하면 건들면 이거 뭐 해버리겠다? 발사. 터뜨려 버리겠다. 발사해 버리겠다. 그 얘기는 뭐해? 나 죽고 너 죽자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건들려면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대응. 우리도 죽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다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마음대로 쏠 수 있을까? 아니요. 못 쏴. 왜? 북한이 핵을 쏘면 가만히 있어? 미국도 북한에다 뭐 할 거란 얘기야. 쏴요. 수십 수백 배 핵을 쏠 거란 얘기야. 그럼 결국은 뭐 한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 어쨌든 근데 북한이 그 핵을 만들려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된 상태 속에서는 그 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한 거야. 찬진 알겠어? 그래서 북한이 탈퇴한 건 NPT,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 핵을 만들었어. 자, 미국이 북한을 그래서 가만히 놔둬? 아니요. 안 놔둬.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게 너 핵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북한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북한을 봉쇄하고 있는 거야. 응?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앞으로 북한에게 뭘 수출하거나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 수출할 생각 하지 마. 라고 한 거야. 그러면 북한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북한에는 예를 들면 뭐 한 10억을 팔 수 있어. 미국에는 1000억을 팔 수 있어. 그러면 10억 팔다가 1000억 무역 금지되는데 북한하고 무역하는 나라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못 사는데 수입도 못 하니까 필요한 물자도 수입 못 하니까 북한이 엄청 가난하게 사는 거란 얘기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나마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뭐 하니까 도와주니까 몰래 몰래 도와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란 얘기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그 공산국가라서? 공산국가라서 있는 이유도 있고 또 지금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니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협박해도 뭐 별로 겁을 안 먹는다는 거야. 자기들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 더 뭐해? 유리. 유리하다고 생각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그 관계가 그 안에 또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엔 가입 얘기는 이 책에서 왜 나왔어? 87쪽에 찬진이 네? 유엔 가입 얘기는 왜 나왔어? 남북한 유엔 가입 얘기는. 맨 처음에 유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인가 거기에서 음, 인권 규약 있는데 음, 유엔이잖아요. 음. 그래서 유엔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은 세계의 전쟁이 없앤다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뭐였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가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 비슷한 네. 이름의 국제연맹. 그런데 이 국제연맹은 미국이 만들자고 해놓고서 미국이 참여를 안 해. 예? 미국이 자기들이 만들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해. 국가 내부의 문제로. 그러다가 어쨌든 국제연맹이 별 힘이 없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서 바로 뭐가 일어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또 국가들이 또 반성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만들어진 게 뭐야? 미국.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고. 세계대전을 다시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유엔. 유엔이지. 유, 유, 국제연합. 연합, 그때는 유엔 연합, 1차 기된 때는 국제연맹. 2차 때는 뭐? 국제연합. 연합. 유엔이 만들어진 거야. 자, 근데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의 어떤 그런 전쟁을 하지 말자라 말고 그 전에 조종을 하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잘 돼? 아니면 잘 안 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유엔이 힘이 별로 없어. 지금도 여러분이 그 증거를 알 수 있잖아. 지금도 큰 전쟁 두 개가 진행 중이지. 어디? 그러니까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음,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 어디나 전쟁하고 있잖아. 근데 유엔이 그거에 대해서 너네 전쟁하지 마. 할 수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잖아. 유엔이 그렇게 큰 힘이 없단 말이야, 지금도. 자, 어쨌든 근데 유엔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 하나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뭐? 세계 시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권 감시 역할을 해.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을 인권 낮은 그런 나라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기도 하고 북한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요. 북한은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 나라는 인권이 잘 지켜졌다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북한 그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라들마다 또 이렇게 뭐야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엔의 인권 규약이 있어서 전반적인 세계적인 유엔 그 인권이 어떤 그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근데 그 힘이 완전히 미치지는 또 못하는 하나,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머무른 그런 또 한계가 있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야. 찬진이 다 했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뭐 하면 돼? 고찰. 고치고 수정하면 되는 거지.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기가 긴가민가 할 수 있어. 그럼 찾아보고 해서 그걸 고쳐줘야지. 선생님도 최근에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아까 우리나라가 요즘 큰 경사가 이제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5.18 광주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가지고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 작가의 아버지도 소설가야. 한강의 아버지도. 그래서 쌤이 한강의 아버지 성함을 쌤이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 알려줬어. 쌤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한수산이라는 작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한수산이라는 작가가 아니라
한승원이라는 작가인데 되게 엉뚱한 작가 이름을 그 남의 아버지를 막 마음대로 쓰면 바꿔가지고 그 한강 작가 아버지도 소설가인데 다른 분 누구예요 하고 쌤이 엉뚱한 사람 이름 막 알려줬어. 근데 최근에 그걸 쌤이 알게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다음에 만나면 알려줘야지. 내가 그때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막 또 나한테 잘못 들은 것 같고 막 응?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사실 어떨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잘못할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서로 교정해주는 수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시안이 어, 여기 32쪽에 보면 한나라도 그 뭐냐 그 뭐냐 고조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조선이 여기 그 한나라 문서에 나와 있는데 왜 문서에 나타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난 제 생각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남쪽 지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서 조금 들어가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민주님, 어, 음,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말해. 여기에 한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이 한나라 역사에 가끔씩 그 여기 나온다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네. 이게 여기에 그 고조선이 한나라 한반도 남쪽 다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뭔가 그 한나라와 그 고조선이 음, 뭔가 교류하면서 물건도 나눠받고 뭔가 왕끼리도 친하고 그래서 뭔가 가- 기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서로님, 그 사람들도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찬수님, 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천지님, 그냥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칩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 뭐 당군왕감이 이제 고조선을 보통 이제 우리가 세웠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고조선이 있었던 당시에 중국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다? 한나라, 한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야. 한나라. 그리고 이 고조선이 있던 당시에 이 남쪽에 있었던 건 뭐라는 거야? 상한? 삼한이라고 해서 마한, 진한, 변한 들어봤어? 아니요. 우리가 마한과 진한과 변한이라고 세 나라가 있었어. 그 마한은 오늘날 나중에 이제 백제가 돼, 백제가. 뭐 진한은 나중에 신라가 되고 변한 그쪽이 나중에 이제 가야가 되는 어떤 그런 거기서 삼국시대로 가기 전에 요 삼한이라는 어떤 그런 부서였는데 이 고조선이 이 한과 삼한의 중간에서 뭐 중개무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어쨌든 역사적 배경으로서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31쪽에 보면 자, 이 책에서 지금 이 고조선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야? 고조선의 법을 고조선에 배우려고? 법이 있었다는 법. 우리나라 최초의 법. 근데 그 고조선에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음, 그 한나라 문서 그렇지. 31쪽에 보면 한나라에서 발행한 책이 무슨 책? 한자 소지리. 어? 한 한소지? 한서지리지라는 한소지리. 역사책, 중국의 역사책이 있어. 중국의 역사책에 주변 나라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세 개의 법률 조항을 소개해 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다는 그런 기록을 발견된 게 없어. 기록을 안 했는지, 기록한 게 있는데 다 없어졌는지,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했는지 몰라. 어쨌든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보니까 고조선에는 팔조법이 있었고, 그 중에 세 개의 중요한 법률 조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형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가 큰 범죄라고 생각한 거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큰 범죄라고 생각. 큰 범죄. 문제야. 그럼 그만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말라는 말라. 거야. 즉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데 또 사형을 시켜. 불쌍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형제가 거의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가 있긴 한데 사형을 실시하고 있진 않거든. 네. 사형을 실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사형 실시하지 말자고 또 주장을 해. 어쨌든 그런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남을 다치게 하는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을 다치게 하는 자는 곡식, 곡물로 갚는다라고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농사 짓는 곡물, 농업 경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시 곡물로 갚는다라는 걸 통해서 보니까 네 건 내 거가 있는 거야. 즉 사유재산. 내 건 네 것이 있으니까 갚고 안 갚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 여러분 엄마 아빠 사이에 민준이하고 엄마 사이에 돈을 뭐 갚고 안 갚고 막 그래? 아니요. 그냥 가족의 돈이니까 그냥 함께 쓰는 거잖아. 어? 근데 여긴 갚고 안 갚고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면 각자 자기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집은 안 그런데 요즘 엄마 아빠들 중에도 그 갚고 안 갚고 하는 집도 있다던데. 엄마 돈 아빠 돈 따로 있는 집도 있다던데. 너네 집들은 안 그래? 네, 왜? 엄마 돈 아빠 돈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돈 얼마 냈으니까 돈 갚아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회주선이 있었다는 거야. 세 번째 조항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잡아서 종으로 삼는다. 또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도둑질 하는 사람은 종을 삼는다. 여기서 도둑질을 할 게 있다는 건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뭐야? 사유재산이 있는 거야. 네 건 내 거가 있으니까 훔치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었다? 신분제도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도둑질했다고 종으로 삼다는 걸 보니까 법이 약해, 강해? 강해요. 법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안이가 질문하였던 그런 부분들에서 왜 한나라의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고조선과 한나라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는 것들, 그런 점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민준이가 일기 쓰는데 오늘 뭐 찬수가 가짜 뉴스를 얘기했다. 뭐 북한이 무슨 뭐 유엔 가입 거 찬수에게 쓸 수도 있잖아. 같이 수업을 하니까. 뭐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교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다 했지. 자, 네. 어디 보면 되냐면 23쪽 보겠습니다. 자, 23쪽에 뭐가 나와? 함무라비 접종. 함무라비 법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지금의 이라크, 이란, 뭐 그쪽 지역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중요한 의미. 해석 법이 있다. 현존하는, 현재까지 전해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자, 함무라비 법전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3번 봐봐, 3번. 뼈를 부러뜨리면 뻘을 부러뜨린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라고 돼서 흔히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말 들어봤어?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찬수가 찬진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는 찬지위도 찬수한테 때려. 거야? 그래야 뭐 하다는 거야? 공평하다는 거야. 공평. 그런데 요걸 보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도 그래? 오늘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 법이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 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뭘 훔치면 뭐 해라? 뭐 팔을 잘라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함부라의 법전이 아주 뭐해? 강하다,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즉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라고 나온 얘기가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네. 왜? 시안이. 왜 이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왜냐면 그 법으로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찬수. 네? 왜 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야? 그, 강한 사람이 보통 약자를 때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을 못 때리게 하는 거니까 약한 음, 사람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고. 자, 또 하나는,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안이가 부자야. 예스. 찬수가 가난해. 근데 찬수가 시안이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시안이는 어떻게 할까, 찬수를? 찬수? 팔 부러뜨려야죠. 팔만 부러뜨리면 다행이라는 거. 이게 법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신분 높은 시안이가 찬수 이놈 자식 감히 우리 아들 팔을 부러뜨려? 야, 쟤 죽여버려 이랬단 말이야. 그래도 밑에 신분이 낮은 사람은 꼼짝 못했던 거야. 이해가? 네.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이 노비를 때리고 패고 해도 감옥 가안가? 네. 안 갔다고. 근데 서민이 노비가 양반을 때리면 어떻게 돼? 감옥 가요. 감옥 가고 죽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런데 이 법이 팔을 부러뜨렸어? 그럼 걔 뭐만 부러뜨려? 팔. 팔만. 팔만. 그럼 그 얘기는 양반 노비 사이에 뭐라는 거야? 공평한 거지. 그러면 누가 이익이 되는 거야? 공평하면 최소한. 평민. 평민 노비가 이익이 되는 거지. 그 전 같았으면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죽임을 당했을 건데, 어?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만 뭐 하면 되니까. 벌 받으면 되니까. 갚으면 되고. 평민 입장에서, 약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얘기야. 말 돼? 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래서 야 함부라기 법전 너무 무식해. 팔 부러뜨 어떻게 팔을 부러뜨린다고 얘기해. 너무 엄격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그 해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18쪽 보겠습니다. 자, 법에는 뭐가 있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어.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낯선 거 뭐야? 잘 모르는 거. 조례, 어? 조례. 조례, 조례. 그렇지. 그래서 헌법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야. 그래서 그 헌법을 정한 날이 무슨 날?
대원절. 제헌절이야. 7월 17일.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절 헌법을 정한 거고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국가가 뭐고 국민은 국가에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고 뭐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이런 거에 관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헌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일반 법률이 있는 거야. 이 일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돼. 법을 정했는데 그게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을 바꿔야 돼. 폐지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어. 그 헌법재판소에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요? 라고 그걸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고 그래.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하고 판결 내리면 그 법은 그 자리에서 정지.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아,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부부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웠어. 그럼 옛날에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 음,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 법이 한동안 계속 헌법에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이 계속 있었어. 근데 몇 년 전에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난 거야. 그건 그 두 부부 사이의 일이지 국가가 그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부부가 있는데 바람 펴도 뭐 한다는 거야? 감옥에 가진 않아. 다만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개개인끼리 그 다툼이 있어. 근데 국가가 그 사람을 잡아 가두진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위헌 판결 내린 거야. 또는 어 여성들이 임신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네. 낙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없애는. 네. 근데 그게 법으로 뭐야? 금지돼 있었어 그동안. 그래서 어, 그걸 하면 처벌받았었어. 근데 그거를 그동안 계속 그게 합헌 판결 나다가 얼마 전에 그게 위헌 판결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법을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헌법의 모든 법은 헌법에 맞아야 돼. 그 헌법이 최고의 법이야. 그 밑에 있는 법, 그 밑에 있는 게 뭐라고? 법이야, 법. 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 자,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 모두에게, 용돈으로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나눠주고 싶어.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법, 법 만들어야 돼. 근데 법은 누가 만들어? 오케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국회의원들. 근데 국회에서 그 법을 안 만들어주면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헌법 밑에 이제 법률이 있고 그 명령은 뭐냐? 그 법을 기반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행령이라고 해. 시행령. 그 명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릴 수 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어디 소속이야? 정부. 어? 대통령이 정부. 어느 당 소속이야? 아, 국민의. 국민의힘 소속. 아, 근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수가 적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제1당은 어디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안 만들어줘. 그럼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걸 할 수가 없잖아. 법이 없으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법 대신에 뭘 갖고 하는 거야? 이 명령, 시행령을 갖고 지금 대통령이 뭘 막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조례라고 돼 있는 거는 조례는 여러분들 그 국회 말고 여기 대전시, 뭐 세종시, 서울시, 시장? 시의회, 그 시장 있고 시의회가 있지. 시의회에서 정하는 게 조례라는 걸 정할 수 있어. 그 조례는 그 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법에 어긋나면 안 돼. 그리고 조례 말고 더 낮은 게 이제 그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게 그 하급단체 정하는 게 규칙이라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법도 위에 높은 법도 시작해서 그 레벨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 대통령이나 이런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에 따라서 법이나 규칙, 명령, 조례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법치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56쪽 여기 여기 챕터에 보면 뭐하고 뭐가 나와? 대륙법, 대륙법과 대륙법과 영미법이 나오는데 대륙법, 영미법 무슨 차이가 있어? 하나는 각 지역마다 바뀌고 그 한 개는 아니 그 영미법은 그 계속 똑같아요. 대륙법은 어느 나라를 뜻하냐면 프랑스나 독일을 뜻해. 프랑스나 독일은 법을 먼저 정해.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게 대륙법이에요. 그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8시 30분까지 학교에 와야 된다. 나는 법을 딱 정했어. 근데 찬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8시 35분에 들어왔어. 그래도 찬진이는 뭐 한다는 거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찬수는 놀다가 학교 가는 길에 친구 만나서 놀다가 8시 35분에 늦게 들어왔어. 찬수 역시 네. 벌 받는단 말이야. 근데 네. 누가 억울해? 제가 억울하죠. 찬진이가 억울하겠지. 찬진이는 일부러 간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갔는데 배가 중간에 아파갖고 화장실 갔다 가는 바람에 늦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정 안 봐줘. 이게 대륙법이야. 그냥 딱 적용하는 거야. 반대로 영미법은 이러한 법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찬진이 너 배 아파서 너 늦은 거야? 그럼 넌 무죄. 한수 너 놀다가 너 늦었어? 넌 혼나야 돼. 유죄. 응, 혼나야지. 자, 이렇게 보면 어느 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대륙법이 더 좋은 것 같아? 영미법이 더 좋은 것 같아? 영미법. 법이야. 영미법이 더 좋은 것 같지. 왜? 케이스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결 내리니까. 그에 비해서 대륙법은 법부터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고려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근데 영미법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 어, 애매해져요. 기준이 되게 애매해져요. 애매해져. 아, 애매해져서 그 판결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서로가 막 놀다가 왔는데도 저 배가 좀 아파서 왔어요. 근데 그래? 그럼 너 통과, 너 무죄. 근데 민준이는 놀기 조금밖에 안 놀고 진짜 배가 아파서 왔는데도 너 좀 놀았지? 너 유죄.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야? 판결이 달라요.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쟤는 뭐 무죄고 왜 나는 유죄여고 서로 막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그 부분들, 그 부정과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야? 영미법의 단점이야. 반면 대륙법은 누가 그 일을 정했건가 어떻게 뭐 하다는 거야. 똑같이 한다는 점에서 뭐야? 공평하다는 거야. 자, 법을 정하는데 신속할까 아니면 느릴까? 느려요. 느려.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법을 빨리 바꾸기가 힘들다고. 그 대륙법은 그런 점에 있어서 느려. 하지만 영미법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영미법의 또 장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미법과 대륙법이 각각 갖고 있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두 가지 법들이 이렇게 뭐야?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 법에 따라서 근데 모든 걸 다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판례, 판사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판결했나를 또 조사해가지고 그 법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그런 일들이 그 뭐야 결정이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 법률령 이 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 법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요 내용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세계사에 배울 때 그 내용과 많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사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또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책을 읽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이렇게 되풀이해서 많이 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양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한국사 이야기 3권, 근대에서 현대까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이야기 3권이다, 3권. 그러니까 1권, 2권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몇 권 본다고? 3권. 3권에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그 근대부터 현대사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한국사, 한국의 역사책 가지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